네, 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임호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보처리 기술사 제2교시형 답안지 작성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1교시형 답안지 작성 전략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2교시형 답안 작성 전략 목차 중에 3페이지 답안 작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제2교시형 3페이지의 기본 답안 작성의 틀을 잡는 것입니다. 우선 2교시형 3페이지 기본 답안 작성의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두 개일 때를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락 개요에는 해당 문제의 출제 배경, 답안의 흐름 등을 작성하여 답안의 논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의 출제 배경이라는 것은 이 직전 교시에 혹은 이전 교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교시를 이제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해당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이어서 내려온 것인지 이런 그 꼭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단락에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본격적으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때 2교시형은 이제 각 단락마다 간글로부터 한 줄을 띄우고 이단락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간글이 페이지 마지막 줄이면은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단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락도 이단락과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락은 본인의 생각, 의견 등을 작성을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할 시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2교시형 3페이지 기본 답안 작성 중에 문제가 3개를 물어볼 때를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물어본 것을 충분하게 한 페이지씩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이 빠르지 않는 이상은 물어본 것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 시간 안에 다 작성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단락부터 바로 물어본 것을 작성하며 2단락, 3단락도 물어본 것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2교시에 출제된 백인과 부스팅을 보면서 답안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모형의 백인과 부스팅 알고리즘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백인과 부스팅 알고리즘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두 개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안지 작성하실 때 하고 이제 여기서 문제를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깅 알고리즘, 두 번째로는 부스팅 알고리즘.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단락을 어떻게 꾸리느냐입니다. 1단락을 꾸리게 될 때 이제 앙상블 모형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앙상블 모형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문에는
하고 앙상블 모형의 개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고 여기에서 네.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앙상블 모형의 백인과 부스팅 알고리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앙상블 모형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앙상블 모형에는 백인과 부스팅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들은 어떤 것을 하냐? 결국엔 모델을 생성합니다. 네, 이런 모델을 생성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 학습과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저변에 깔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림은 더 이쁘게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글 한 줄에 이제 강글이 여기서 2교시에서는 강글이 굳이 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네 줄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강글 한 줄을 띄고 2단락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 한 줄을 띈다고 했습니다. 한 줄 띄고 한 줄을 띄고 2단락 이제 2단락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물어본 것을 써줍니다. 2단락 백인 알고리즘의 설명서 가 백인 알고리즘의 이제 그냥 이거를 하나 딱 물어봤는데 그냥 통으로 하나를 물어봤을 때는 뭐뭐와 뭐뭐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 백인 이런 하나를 물어보는 뭐뭐의 특징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정의와 구성도일 겁니다. 왜냐? 1교시에서도 정의와 구성도는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소 좀 노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먹히는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행을 해주시고 정의는 이제 두 줄이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정의가 두 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구성도는 한 5줄 정도를 잡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줄은 구성도, 그리고 한 줄은 특징을 쓰면은 맞을 것 같은데요. 해서 쭉 긋고 구분, 설명, 정의, 구성도, 특징, 강글 특징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두 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을 이제 백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냥 구성도 설명 이렇게 하고 간글 한 줄을 하면은 한 페이지가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서는 이 구성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절차를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다가는 배깅 알고리즘의 절차 설명.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절차를 설명할 때 이 구성도에서 3단표가 나와줘야 이 답안지 3단표를 작성할 때 왼쪽에 그룹을 나눠서 알고리즘 절차를 설명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제목킹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표를 그릴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0줄이면 맞아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면은 딱 여기까지 하고 강글 한 줄을 하고 한 줄 떼서 3단락에 가 해서 5줄 하면 그림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서 몇 줄 먹었죠? 3, 8, 9 9줄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안 맞죠? 그 때문에 한 줄을 좀 당겨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뭐 물론 5줄을 그리고 하나, 둘, 2줄씩 했을 때 5개를 써야 된다. 그럼 5줄을 써야 됩니다. 네, 저는 편의상 4줄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표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구분하고 절차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분에 3단표가 들어가야겠죠. 때문에 이렇게 표를 해주시고, 여기서 구분을 1, 2, 3을 여기다 1, 2, 3을 여기다가 1, 2, 3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어떤 거 하고 설명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배깅 알고리즘 다음에 부스팅 알고리즘이 나올 만한 이유에 대해서 강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유를 통해서 부스팅이 나왔다 라는 것을 연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2교시형에서는 무턱대고 강글을 이제 팩트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단락 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스킬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락에 부스팅 알고리즘을 설명하게 될 때 이제 부스팅 알고리즘의 설명, 이런 목차는 이제 조금 깔맞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부스팅 알고리즘의 정의와 구성도 설명 똑같이 해줄 겁니다. 해주시고 똑같이 제목행을 넣으시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5줄이고 정의 2줄에 구성도가 5줄이었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4줄이 나옵니다. 근데
그림 구성도를 5줄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림은 페이지가 잘리지 않고 한 페이지에 온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교시 때도 그렇고 2교시 때도 그렇고 이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분, 설명, 정의, 구성도를 해주시고 정의 2줄이고 펜이 또 안 나오네요. 정의 2줄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여기도 3단표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은 배깅에서도 이 3단표를 가지고 알고리즘의 절차를 썼습니다. 네, 그걸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인데 잘리지 않게, 이 잘리지 않게 그리는 거는 이 이단락에서 작성했던 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도 내용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단락에 쓸 내용도 생각해서 압축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3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이 다음 특징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용 앞에 보시면서 이제 답안지 쓰시면은 특징 하고 한 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락 나에는 부스팅 알고리즘의 절차 설명을 똑같이 써줄 겁니다. 절차 설명 해서 똑같이 3단표에 이런 구분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표는 이제 그으실 때 조금 빠르게 그어주셔야 2교시형이나 1교시형 작성하실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리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그어주실 때는 약간 퀄리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절차, 설명 쓰시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구성도에 있던 그림에서 1달러 1, 2, 3 해서 구분해도 3단표에 1, 2, 3 내용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 알고리즘 절차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4단락을 위해서 한글 한 줄. 네, 이런 앙상블 모형이라고 하면은 4단락에는 이제 배깅 부스팅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나옵니다. 랜덤 포레스트 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런 앙상블이긴 한데 포레스트가 있고 여기에 O형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구조로 아마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직접 찾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 한 줄. 이 랜덤 포레스트에 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을 기술해 주시고 한글 한 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가 1페이지 그리고 여기가 2페이지 그리고 여기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 2개 물어본 것에 대해서 3페이지 1단락, 2단락, 3단락 아이고 여기 위에다 올렸어야 됐네요. 이런 실수 없게 조심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여기로 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 한 줄은 3단락은 이 3단락은 한 줄 위로 가면은 여기 특징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특징 왔을 때 간글이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건데요. 한 줄 밀려 올라가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간글을 안 쓰고 그냥 나달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간글을 쓸 데가 없으면은 그리고 간글이 다음 페이지 시작을 하면은 과감하게 이 간글은 빼주시고 바로 나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스팅 알고리즘의 절차 설명해서 쭉 써주시고 사달락을 위한 간글해서 사달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3교시에 출제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답안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어본 문제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어본 것을 한 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문 4번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시 메모리의 개요와 구조,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써주셔야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 다운 한계와 대응 방법, 세 번째는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 네,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어줄 거냐가 사실은 매우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면은 저희 생각하는 램은 아니죠. USB에 들어가는 게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는 기판이 있고 기판이 크게 있으면은 이제 이런 칩 같은 게 메모리 칩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는
2차원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면 위에 평면이 붙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보면 2차원인데 이런 2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집적도를 높이려면은 집적도를 높이려면은 해당하는 단위 면적당 그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좀 더 세밀해져야 돼요. 이런 세밀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반도체가 뭐 14나노미터 예를 들어서 14나노미터 이렇게 있는 것들이 12, 10, 7 이렇게 나노미터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작아지는 거를 스케일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다운이 한계가 이제 나노미터 공정의 한계란 말하고 이제 똑같을 텐데요. 이런 나노미터 공정을 줄이는데 왜 한계가 있는지, 그러면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이 2D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D를 개선하기 위해서 3D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번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본 거를 하나 다 각기 작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개요와 구조 바로 들어갑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개요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나에서 1단락 나에서 구조를 그릴 거기 때문에 개요에서 그림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행 넣어주시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정의가 있을 거고요. 뭐 특징이 있겠죠. 뭐 특징이 있을 거고 이런 플래시 메모리에는 낸드 플래시랑 노어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써줄 겁니다. 그래서 유형에는 낸드랑 노어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표를 어떻게 구성할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분, 정의, 특징, 유형 해서 여긴 설명, 정의 2줄 들어가고요. 특징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특징들을 개개별로 작성을 해주시고 어떤 특징 1, 2,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작성해 주시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노어 플래시 메모리, 낸드는 어떤 특성, 노어는 어떤 특성 가지고서 한글을 작성해 주시고 이제 2교시 형에서 간글 다음에 나를 쓸 때는 띄지 않고 바로 붙입니다. 그래서 나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설명. 지금 보시면은 이 1, 2, 3 한 거를 이제 각 큰 단락에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지 이제 가장 크게 써주고 있는데요. 개요는 나에는
구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구조기 때문에 제목행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크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제목행이 있으면은 괜히 옆에다 구조를 쓰면서 이렇게 제목행은 뭐 구조 뭐 구분 구조 설명 이런 거 불필요한 거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6줄을 플래시 메모리 구조 그림으로 6줄을 크게 쓰시면 됩니다. 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로는 강글 한 줄을 써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는 스케일 다운 한계와 대응 방법.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높이려면은 이제 해당 면적의 집적도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 집적도를 높이려면은 이제 스케일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공정 나노미터를 계속 축소를 시키고 이제 그릴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간글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스케일 다운 관련 내용. 그러면은 바로 단락이 넘어가면서 스케일 다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글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락 간에 연계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노 공정을 축소를 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상의 문제, 이제 재료 수급은 재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에 네, 3단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어본 거는 웬만해선 다 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 1교시형 할 때도 그랬고 물어본 거는 웬만하면 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이하게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다운의 한계와 대응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여기에 들어와주면 되겠습니다. 한계 설명.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 공정 미세화 불능 불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다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에는 스케일 다운 한계의 대응 방법 설명. 네, 여기서 사실은 한계의는 불필요할 건데요. 이런 한계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그 미사여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놓고 일단 안 맞네요.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이제 앞에서 두 줄 했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도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물어본 거를 더 넣고 간글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은 간글 두 줄을 쓸 건지 그런 내용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두 줄이고요. 이제 여기에 표를 한 줄을 더 넣자니 여기는 두 줄인데 여기는 한 줄이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실제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제 느낌에는 표가 한 줄이 더 들어가고 가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이고 하나 둘 셋 넷이죠. 이런 물어본 것에 대한 밸런스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글 한 줄, 이제 2D에 한 개, 나노 공정, 개선, 3D 뭐 이런 내용의 간글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단락에 들어갈 때는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 설명. 네, 똑같습니다. 이제 가에 나왔던 플래시 메모리와 개요와 구조를 비슷하게 따라할 건데요. 네,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정의 및 구조 설명. 네, 왜냐면은 이 3D 랜드 플래시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실체가 있는 거에 개념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도가 먹힐 수가 있는 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이제 상용화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하이닉스가 이렇게 양산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는 아마 개념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 구성도, 특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 두 줄을 해줄 거고 이제 그림, 구조, 그 다음에 특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간글 한 줄. 네. 정의가 이렇게 오고요. 구조는 여기로 올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는 표 안에 들어와 주면 좋습니다. 설명 해서 정의 두 줄 그리고 이제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시겠고 특징은 이제 뭐 3차원이겠죠. 그래서 간걸 해주시고 이제 나에는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그렸으니까 구성 요소가 나와야겠죠.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 이렇게 좀 써야 될 게 많은 문제는 이제 이런 단어 끝에가 잘리지 않게끔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단표와 구성 요소를 같이 가져갈 거고요. 네, 메모리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이제 쓸 내용이 많겠죠, 당연히. 쓸 내용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핑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분, 구성 요소, 설명. 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쓰일 게 많아진다 싶으실 때는 이제 2교시형에서도 그냥 아예 한 줄로 내용을 꽉꽉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꽉꽉 담아 주실 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이제 채점하시는 채점관님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내용이 많다는 것도 이제 채점할 대상이 많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성 요소 쭉쭉쭉 써주시고 설명도 쭉쭉쭉쭉 써주시고, 네, 그리고 마무리 간글 해주시면 되시고, 네, 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끝 했네요. 네, 여기 끝 했습니다. 이런 문제 끝날 때마다 네, 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랜드 플래시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도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하고 있다는데, 이제 삼성은 이제 64단, 그리고 마이크론은 128단을 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내용이 강글로 녹여 나오면 이제 실제 현업을 뛰고 있는 사람으로 바로 채점관님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물어본 게 이제 크게 3개일 경우에는 1, 2, 3 해서 이제 하나 써주시고 요약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다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락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의 개요와 구조. 일단락에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나오시면 되시겠고요. 개요에서 이제 개요는 정의, 뭐 특징, 뭐 유형 이런 것들을 크게 나열을 해주시고, 나에서 구조를 그림 그려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스케일 다운의 한계와 대응 방법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에는 스케일 다운의 한계, 나에는 스케일 다운 대응 방법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 간글해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3단락에서 3D 버티컬 내용 한번 보시죠.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 설명.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목차 단어가. 그래서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정의 및 구조, 정의 구조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 따른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룹핑을 나눠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하고, 마무리 간글 한 줄에는 뭐 현실적인 이야기나 뭐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도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는지, 그래서 스케일 다운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 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로써 2교시 기본답안 전략 3페이지 기본답안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교시형 심화답안 작성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